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트럼프가 되어야 주가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해리스가 돼야 주가가 상승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누가 되면 증시에 좋을까요? 우선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는 게 증시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지 알려면 우선 시장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대선이 있고 연준이 금리 결정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빅스가 계속 상승해서 현재 22 정도에 와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주말에 해리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이 되돌아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금융주들이 오늘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트럼프가 지지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도 상승을 했죠.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베팅 사이트들의 평균 값을 봤을 때 10월 29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을 거의 65% 가까이 보고 해리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을 35% 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크게 높일 거라는 것을 반영해서 달러 지수도 크게 상승했고요. 그래서 원 환율을 보면 1,400 가까이 상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도 4.5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시장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였는데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을 선반영하고 있었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와 해리스 둘의 정책 중에서는 뚜렷한 정책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을 한 번 했었고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과 비슷할 거라는 전망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보다 불확실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증시가 얼마나 많이 움직일까를 대답해 보기 위해서 2016년 대선 때와 2020년 대선 때 증시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 때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11월 3일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당선 확정까지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당선이 됐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가 대선 투표가 시작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때 트럼프가 당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당선될 때까지 4일이 걸렸는데 대체적으로 하루 혹은 길어야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았습니다. 우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표 작업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될 확률이 확정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주가가 올랐죠. 이때 변동성을 보면 하루에 2% 정도씩 S&P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로 연말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2016년대를 보면 11월 8일에 대선 투표가 시작하고 그 바로 다음 날인 9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언론에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힐러리가 당선이 될 가능성보다 더 낮게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며 주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하루에 막 3% 정도씩 S&P가 왔다 갔다 움직였고 그게 한 2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주 동안 큰 변동성이 있고 난 뒤 연말 랠리로 이어졌고요. 2016년이랑 2020년 대선 둘 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성을 기피하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경합주인 7개의 주요 경합주에서 마진이 모두 2% 이내로 모두 초박빙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투표가 19개로 가장 많은데 해리스가 가져갈지 트럼프가 가져갈지 마진이 0.5%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완전 초박빙이죠.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는 해리스가 마진 1% 정도 차이로 가져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2.5% 마진 미만으로 선두에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2.5%라고 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 펜실베니아죠. 제일 선거인단이 많은데 제일 박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2016년 그리고 2020년 대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대선 끝나고 연말 랠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적이 2020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면 시장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준다면 모두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면 상승할 수 있으니 이제 대선이 코앞이니까 이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때 변동성이 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